친구가 없는 사람들의 대화법과 특징. 학교나 직장에서 친구가 없는 사람들의 대화법은 그들이 가진 외형적 불안이나 사회적 불안, 과거의 경험, 성격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 이들은 대개 대화에서 몇 가지 특정한 방식이나 패턴을 보이며 내적 불안에 따라 의사소통 능력,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 학교나 회사 내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의 대화법을 분석하고 그들의 대화 스타일이 어떤지 알아보자. 1. 가르치려는 대화. 가르치려는 대화법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어렵게 한다. 자신이 아는 것을 강조하며 대화의 흐름과 관계없이 자신의 전문성이나 경험을 드러내려 한다. 상호작용 없이 자신만 말하며 대화의 목적이 소통이 아닌 설명으로 느껴진다. 또한 상대방의 지식 수준이나 이해도를 고려하지 않고 대화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방의 무지를 지적하는 듯한 말을 자주 한다. 곧 본인의 지식이 우월하다는 뉘앙스를 주며 상대방을 하급자로 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2. 감정적 공감 없이 논리만 강조하는 대화. MBTI에서 T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감정적 공감 없이 논리와 객관성을 중시하고 주로 사실과 분석에 기반해 대화하여 감정보다는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대화를 선호한다. 이러한 대화법은 곧 직설적인 표현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고 상대방이 공감을 원할 때조차 이를 간과하고 해결책만 제시하는 경향이 있는 대화법이므로 감정적 거리를 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한다. 3. 일방적 대화나 독백. 대화 중에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많이 말하며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거나 상대방이 말을 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의 중심을 자주 자신에게 맞추려고 한다. 때로는 상대방의 반응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기도 하는데 이런 대화 스타일은 종종 상대방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으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벽을 만들게 된다. 4. 짧고 단답형 대화. 친구가 없는 사람들은 종종 대화에서 짧고 단답형의 스타일을 선호한다. 그들은 대화가 길어지거나 심화되는 것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데 특히 처음 만난 사람이나 잘 모르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자신이 많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감정을 나누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보통 질문에 대해 간단하고 직접적인 답변을 주며 대화의 흐름을 피하거나 끊으려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늘 뭐 했어? 라는 질문에 그냥 집에서 있었어와 같이 간단한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대화 방식은 그들이 대화에서 감정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을 피하려는 심리적 경향에서 비롯된다. 5.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태도. 친구가 없는 사람들은 대화에서 종종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그들은 세상이나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이를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낸다. 이런 태도는 과거의 상처나 사회적 불안감에서 비롯되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신이나 회의적인 자세를 취하는 경향을 만든다. 이들은 대화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에 대해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으며 때로는 공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새로운 아이디어나 계획을 공유할 때 "그런 게 잘 될까요?" 와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이런 대화법은 종종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친구가 없는 사람들의 대화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자. 1. 낮은 자존감. 친구가 없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다.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자신이 사회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자신이 친구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느끼거나 자신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이는 자기 비하나 우울한 감정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시도하는 것을 더욱 꺼리게 만든다. 낮은 자존감은 외모나 성격, 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서 비롯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더 열등하다고 느끼고 이로 인해 인간관계를 맺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 친구가 없는 상태는 이들의 자존감을 더욱 약화시키며
그로 인해 스스로를 더욱 고립된 존재로 느끼게 만든다. 2. 소셜미디어의 의존. 친구가 없는 사람들은 종종 소셜미디어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소셜미디어는 가상의 세계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가능하게 하지만 그 교류는 실제로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소통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친구가 없는 사람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을 시도하지만 이는 실질적인 관계 형성에는 한계가 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나 댓글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람들과 연결감을 느낄 수 있지만 이 역시 진정한 친구 관계나 깊은 정서적 연결을 대신할 수 없다. 가상 세계에서의 관계는 현실에서의 고립감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며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서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갈망하게 만든다. 3. 다양한 방어 기제. 친구가 없는 사람들은 종종 심리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며 불안이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타인과의 관계를 피하려 한다. 방어 기제는 대개 심리적인 방어 장치로 외부의 위협이나 상처를 피하려는 무의식적인 행동이다. 친구를 만들지 않거나 유지하지 않는 이유는 종종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에서 비롯된다.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이나 상처가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 남아있어 사람들과의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거부하게 만든다. 이런 방어 기제는 대인 관계에서 거리를 두게 하고 그로 인해 친구가 없는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 4.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은 친구가 없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어린 때나 과거의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은 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거나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나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다시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을 꺼리게 된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로 인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경계심을 가지게 되며 이런 감정은 그들의 사회적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부정적인 경험은 또한 자아 존중감을 낮추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게 되고 결국 친구를 만들지 않게 된다. 5. 지나치게 독립적인 성향. 친구가 없는 사람들 중에는 지나치게 독립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자립적인 삶을 추구하며 타인의 도움이나 관계없이 스스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거나 그것이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독립적인 성향은 종종 사회적 관계를 소홀히 하고 결과적으로 외로움과 고립감을 초래한다. 이들은 친구나 친밀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며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거나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한다.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방해하게 된다. 친구가 없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들은 여러 내적, 외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다. 앞에서 설명한 특징들은 개인의 성격이나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이유도 다양하다. 친구가 없다는 것은 개인에게 심리적으로 고립된 느낌을 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친구가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